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장중 내내 변동성을 하다가 끝에 가서 살짝 고개를 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은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었는데요. 다우가 0.4%, S&P 500 지수가 0.3%대로 4,5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 가깝게 올라가게 되면서 대형주에서는 약간의 지금 혼조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고용, 그리고 국채금리, 마지막으로 유가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3월 비농업,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3월에 이런 고용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많이 하회한 건 아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는 단단했습니다. 앞서서 1월과 2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연준도 지켜보고 있는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팬데믹이 나오기 전에 최저치가 3.5%였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3.6%, 그러니까 거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 고용 자체가 50만 명씩 다시 한번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단단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입니다. 또 역전이 나왔는데요. 우선 2년물이 2.45%, 그리고 10년물이 2.45%, 2년물이 2.46%, 0.01% 차이로 살짝 끝에 가서 좀 바뀌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되겠습니다. 역전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로 연결됐던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좀 강하게 지금 긴축을 강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5월과 6월에 지금 50bp씩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올리겠다는 가능성이 거의 70%를 넘겼었는데요. 지금은 60% 후반까지 살짝은 내려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회원들이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올라갔던 유가를 잡기 위해서 힘을 모은 건데요. 이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WTI 가격은 지난 16일 이후 2주 만에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뉴욕 시장은 거의 다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섹터들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서 분위기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했던 것이 부동산이 가장 강했고요. 가장 약했던 것이 산업재 쪽으로 약간의 약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우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일종의 수혜의 역할을 좀 받게 됐습니다. 연준의 이런 긴축의 시기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돈 빌리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이자가 올라가는 시간도 역시 더뎌진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손해를 본 것은 금융주의 은행주들이 되겠습니다. 0.2% 밀린 거고요. 산업재 쪽에서는 2월 건설 지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운 요인이 됐고 그 안에서는 이 택배 쪽 그리고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약세를 띄었던 쪽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은행, 그리고 물류업체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 IT 종목들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성장주인 테슬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애플은 왜 밀렸을까요? 0.1%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4월에 JP모건 체이스 쪽에서 주요 종목 리스트 항상 달마다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애플은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으로 항상 들어가 있다가 여기서 제외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0.1% 밀렸고 같은 관점에서 퀄컴이 연결되면서 3.8% 큰 폭으로 밀려나가는 흐름 동시에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전기차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장을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총리까지 왔었던 기가 베를린에 이어서 이제 조만간 미국의 텍사스주에도 테슬라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공장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러한 기대치도 반영되면서 0.6% 오른 것도 있고요. 이제 올해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31만 대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약간은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60% 이상, 거의 7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수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GM과 포드 이런 종목들에 대비해서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상승을 했고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제조와 장비 가릴 것 없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그 가운데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종목이 이제 뭐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과 AMD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보셔야겠습니다. 새로운 칩 그리고 새로운 그래픽과 관련된 카드들을 낸다라는 내용 속에서 3사가 좀 더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큰 종목인 엔비디아가 2.1%로 상대적으로 덜 밀렸고요. 그리고 인텔과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작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한 3.7%대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한 가운데 메모리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 후반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역전 현상이 또 금요일장의 키워드가 됐었던 만큼 은행주들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은행주 내에서도 지금 중앙은행들 그리고 지역은행들 전반적으로 밀렸는데 지역 쪽이 조금 더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7%대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 또 반면에 이렇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꼭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상승했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자체에 호재가 있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소식으로 자잘자잘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엔터테인 쪽에서는 이 통신 쪽에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1분기 실적을 잘 내게 되면서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세로 증시 흐름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 쪽에서는 일루미나를 기점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곧 엔데믹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의료도 선택적인 의료 절차의 수요의 증가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관련된 혜택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엔데믹과 관련해서는 여행, 숙박, 항공 좀 묶어서 봐야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약간의 혼조세입니다. 그만큼 먼저 시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항공 쪽에서는 약간 약보합 정도의 수준, 그리고 여행과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와 같은 이런 카지노와 같은 종목들은 반대로 상승하면서 뒤섞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텔루리안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좀 생소하죠. 하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또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가스 기업이 되겠는데요. 증권사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미국이 유럽에 이 LNG 공급을 더 늘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회사 자체가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쪽에 드리프트 우드라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LNG 플랜트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리는 수요가 거의 다 이제 유럽 쪽으로 다 팔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올라간 거고요. 텔루리안은 이날 19% 이상 급등을 하면서 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약국회사, 유명한 회사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되겠는데요. 투자 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증권사 베어드 쪽에서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목표가도 내렸고 2분기 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는 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이 회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돈으로 딱 연결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목요일날 한번 떨어졌고 금요일날까지도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2% 정도 밀렸고요. 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지금 약간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미국 증시에 이어서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우선은 이 전쟁 얘기를 좀 해야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화상 회의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논의 내용 자체는 비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는 없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유로존 지표가 나왔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도 유럽에서 지금 연준에 대한 움직임,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 ECB 쪽으로도 연결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1% 밀리면서 99.27달러, 살짝 밑돌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축유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달러 강세의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를 좀 보게 되면서 1.6% 하락했고, 이날 2년물과 10년물 다시 한번 엇갈리면서 10년물은 2.3%대 후반까지 살짝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미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약간의 상승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2, 4분기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1, 4분기 중 다우존스와 S&P 500이 각각 4.6%와 9%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나스닥은 9% 이상 급락하면서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3월 들어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월간으로 S&P와 나스닥은 3% 이상 상승했으며 다우존스는 2.2%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43만 1000명으로 예상치 49만 명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3.6%까지 떨어지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5.6%가 급등해 연준이 향후 금리를 더욱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반면 제조업 지표는 다소 부진했는데요.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7.1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에 58.6 대비 소폭 하락하며 예상치였던 59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후 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며 시장이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침체 전조 현상으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2년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는 금요일 또다시 세 번째로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2년물과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지난 3월 30일에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고 5년물과 30년 수익률 역시 지난 3월 28일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 바 있었는데요. 이처럼 장단기 미국 국채 수익률 역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5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장단기 커브의 역전 이후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하기까지 1에서 최대 2년은 지나야 한다면서 당장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며 연준 역시 이 같은 스프레드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이번 사태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서방국들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향후 세계 경제 성장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의 경제 규모가 2030년까지는 최대 13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8년 뒤 메타버스 사용자 수가 약 50억 명에 이르고 전체 시장 규모는 최소 8조 달러에서 최대 13조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세계가 이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컴퓨터 효율성 향상 등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현재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가상현실 헤드셋 기기를 착용해 비디오 게임을 하는 수준이지만
메타버스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인터넷인 웹3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개방된 메타버스 세계에서 전자 상거래와 광고, 의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SNS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법정 화폐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와 더불어 다양한 가상화폐가 메타버스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상승했고 GM과 포드는 하락하면서 약간은 이제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테슬라 쪽에서는 또 중요한 또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차량 인도 대수가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 1사분기 중 전 세계적으로 차량 31만 48대를 인도했으며 30만 5,407대를 생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사분기와 비교해 각각 67.8%와 69%가 증가한 것으로 1분기 인도량 기준 역대 최고 규모지만 월가 기대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올 1사분기 중 31만 7천 대를 인도하고 몇 주 뒤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1사분기 중 인도량이 작년 4분기보다 소폭 줄면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적인 공급망 악화와 중국 상하이 공장 일시 폐쇄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공장은 지난 28일부터 31일 4일 동안 생산을 중단했으며, 이 공장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가 생산되고 있고, 테슬라는 지난해 이곳에서 만든 47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공급망의 중단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힘든 분기를 보냈다며, 테슬라 팀과 핵심 공급 업체들의 뛰어난 일자리가 우리를 구했다며, 차종별로는 모델 3와 모델 Y 인도량이 29만 5,324대로 95%를 차지했으며, 모델 S와 모델 X는 총 14,724대가 배송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는 0.65%가 상승해 1,084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2월 공장 수주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6% 감소이며, 내일 개장 전 런던 기반 IT 업체 오토테크 리미티드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